이번 자료는 15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점괘라고 하겠습니다. 아는 지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라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군대 가서 유격 훈련을 받다가 로프에서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한다는 연락만 받았다. 마침 그분은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른 가보고 싶은데 비행기 편이 안 맞아가지고 우선 좀 다급한 마음에 오죽게 말은 들었거든요. 오죽게를 한번 그러면 좀 보자. 우리 아이가 큰일은 없어야 될 텐데 로프에서 떨어지면 오만 여러 가지 상상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자식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해될 것 같네요. 오만 상상, 본 상상, 들은 상상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의뢰를 받고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참고로 외국에서 전화했을 때 외국 그 사람이 사는 곳에서의 시간으로 궤를 뽑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화 받은 여기 이 자리의 시간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습니다만은 결국은 전화 받은 그 자리에서 뽑아도 아무 문제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자료도 겸해서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전화 올 때 현재 시간이 몇 시냐 하고 물어본다면 그 나라 시간으로 사주를 뽑는 것이고 그냥 내가 문득 시간을 보고 적었다면 내 시간으로 본 것인데 그때 따라서 문제는 없겠으나 굳이 몇 시인지 안 물어봐도 내 시계로서 오죽계를 뽑아도 되겠다. 조짐은 내가 보는 거니까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주는 적지 않았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돌발 사태는 사주와 연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갑자기 사고로 죽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명행사다 이렇게 말하죠. 행사는 복잡하니 한글로 쓰겠습니다.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명이 아닌 걸로 갑자기 죽었다 이 소리죠.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팔자로 죽은 것이냐 팔자와 상관없이 죽었다는 말이냐. 당연히 비명의 행사입니다. 이러한 돌발 사고들 전부 사주대로만 팔자만 가지고 용신이 깨져서 죽었다 이런 식의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주보다는 점괘로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람은 군인이 그 당시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의 입장에서 점괘를 보니 과연 군인이네요. 어떻습니까? 갑인이 건장하죠.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신유가 딱 붙어있네요. 어떡합니까 신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제약을 받고 있네요. 네, 국방부 소속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점괘가 나왔을 때 군대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데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관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신유월이 아니고 경신월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경신월이라면 아마 이거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매우 심하게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정관과 편관은 같은 오행의 다른 음양입니다만은 오죽교에서는 천양지차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관살이 그렇습니다. 정관, 편관은 해석상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걸로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경과가 어떻게 했느냐? 경과는 시주에서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시주는 우선 특히 시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지. 해가 있습니다. 해는 편인이군요. 편인은 결국 약이 되겠군요. 병원도 됩니다. 병원도 편인 아닙니까? 이렇게 십성의 유상을 잘 살펴서
관찰해 보는 것도 해석에 상당히 좀 용이한 부드러운 이런 맛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다. 물론 이제 좀 오버해 보는 거죠. 병원이 나오네? 이렇게 됩니다. 편인. 그렇구나. 병원에 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병원에 갔는데 상황이 어떠냐? 만약에 식신제살이라고 한다면, 식신 보이지도 않죠? 식신제살이라면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뭡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괘가 나오는 걸 보고서 안심하라고 일렀죠. 로프에서 떨어졌는지 비행기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점괘를 봤을 때에는 그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점괘가 편안하다. 오히려 여기 월주보다 시주가 더 편하다. 이 나쁜 일은 아니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시고 해시잖아요. 보십시오. 저녁에 점괘를 뽑은 겁니다. 초저녁 아닙니까? 해시라면 보통 젊은 요즘 사는 일반 그 문화인들한테는 이렇게 조바심으로 뽑은 점괘인데 다행히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를 했으니까 괜찮겠죠. 그 사업하는 사람은 중국에 있었는데 만약에 시간차가 1시간 난다 하면은 거의 같은 시간대군요. 큰 문제 없는 걸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이 여기 나오죠. 최종 결론. 최종 결론은 역시 정관입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한다. 여기 유금이 같이 나왔잖아요, 지금. 재밌죠? 어저께를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괘를 보면서 만약에 여기가 유가 아니라 신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나빠진 상황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한 다음에 원대 복귀한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가장 순리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무리가 아니겠죠. 또 여기에 만약에 또 정인이 나와 있다면 자수가 나와 있다면 이번에는 집으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으로 간다면 정인은 집 아닙니까? 집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태가 심각하다. 더 이상 군복무할 수 없게 돼가지고 집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다행히 집도 아니고 원부대에 복귀하는 이런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잘 주무시고 날이 새는 대로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은 점괘 따라 했을 뿐 역시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죠. 역시 나몰도 알고 있는 젊은이기 때문에 그 친구 참 뭔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궁금하다. 결과가 궁금하다.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야말로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풀이 해준 대로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네요. 참 마음 나았다. 고맙습니다. 밤중에 전화해가지고 귀찮게 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번 확신을 나름대로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틀림없구나. 이러한 점괘가 나왔을 때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되겠구나. 그렇죠. 물론 그 후로 이제 제대하고 오히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핑계대고 6개월인가 거의 반년 그 힘든 군대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병원에서 빈둥빈둥 책 보면서 잘 지냈다는군요.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괘가 결코 긴장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건 당연하죠. 급한 마음에 이렇게 점괘를 뽑아볼 수도 있는데 점괘가 조금 걱정스럽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되는 말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편안한 점괘가 나왔을 때에는 큰 짐을 부담을 내려놓으라고 자신 있게 말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점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냥 문득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어떤 철저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직접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다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아직 경험이 없으시다면 자꾸 강의만 보지 말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괴를 뽑으십시오. 괴를 뽑아가지고 풀이해보고 또 확인해보는,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복습 또는 실습이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재밌죠? 오죽계를 통해서 풀이하다 보니 육효나 유기미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점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하나의 연장만 잘 쓰면 되는구나. 저팔계는 소시랑을 들고 다니고, 손오공은 여의봉을 들고 다니고, 사후정의는 창을 들고 다니듯이 나문학당에서는 오죽계 하나면은 웬만한 질문은 다 감당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계기라고 하겠습니다. 많이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